지금 보시는 차량은 산타페 2.5 터보 가솔린 7인승 차량입니다. 등급은 캘리그라피 등급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캘리그라피는 지금 피렐리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 지금 20인치 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블랙 잉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은 시트도 지금 블랙 시트로 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블랙 잉크 버전이라 엠블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엠블럼도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앞에 그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산타페 캘리그라피 블랙 잉크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은 엠블럼이 매트 블랙 메탈 H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트 느낌 소재에 이렇게 엠블럼이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C 필러랑 D 필러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매트 느낌입니다. 이렇게 매트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도어 가니시 부분도 지금 이렇게 매트 느낌 블랙의 메탈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LED 부분은 LED 리어 콤비 램프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H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부분을 보시면 앞에 부분도 수평형 LED 램프로 해서 이제 풀 LED 헤드램프라고 합니다. 프로젝션 타입이고요. 이렇게 H 모양으로 가운데는 그릴 부분에 이렇게 일자형으로 돼서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양 자체가 좀 강아지 개벽다구 같다고 해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보면 볼수록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쪽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매트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 자체가. 이 부분은 도어 손잡이 잡아서 발을 올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폐문을 닫으시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돌려주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돌려주시면 이게 닫히게 됩니다. 네. 현재 보시는 차량은 2.5 터보 가솔린 차량이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스마트키 작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금 버튼, 그리고 열림 버튼이고요. 잠금 버튼 길게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창문이 다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자, 열림 버튼 길게 누르시면 창문이 내려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옆에 측면에 보면 홀드 버튼 누르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놔두면 다시 멈추고요. 네, 길게 누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네트 여는 곳인데요. 이제 핸들 좌측으로 보시면은 밑에 하단부 쪽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몸 안쪽으로 당기시면은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 부분에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으로. 네, 이게 지금 소리가 나시죠? 걸린 상태에서 여기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까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 부분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놓고 왼쪽으로 미셔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닫으실 때는 조금 세게 닫으셔야 돼요. 약하게 닫으시면 안 닫히기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와이드하고 뭔가 좀 더 개선된 게 보입니다. 그리고 룸밀러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센터 밀러로 전용 카메라를 후방을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 버튼은 이제 실내에서 지문 인증 시스템으로 시동을 켜고 차량 내 간편 결제나 발레 모드 해제, 필요한 인증 같은 거를 수행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 인식을 하면서 차량의 시동과 주행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UV 살균 멀티 트레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 누르면 이 안에 이제 UV 살균할 수 있는 자외선 살균 조명을 통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장갑,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놓고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멀티 콘솔 박스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는 버튼으로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버튼 눌러서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열하고 2열에서 같이 열 수 있는 멀티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빌트인 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엄청 좋고요. 주야간의 화질이 우수해서 이제 음성 녹음도 다 같이 되고,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에는 화질 개선과 음성 녹음까지 다 같이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링크 통해서 주차 중에 뭐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저장을 해주고 영상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볼까요?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6.6인치 터치식 공조 디스플레이 부분인데요. 네, 터치식으로 이제 2열 공조를 다 제어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공기청정 모드까지 적용되어서 쾌적한 실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인승은 이제 보시면은 5인승하고 6인승, 7인승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7인승이다 보니까 뒷열이 이제 3열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제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전동 독립 시트로 돼서 원터치나 뭐 릴렉스, 윙 타입 헤드레스트 부분이 다 되어 있고, 전동으로 시트 등받이라든지 각도 조절, 리클라이닝, 시트 쿠션 각도 조절이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산타페에서 최초로 듀얼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듀얼 시스템입니다. 네, 스마트폰 두 개를 별도의 케이블 없이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듀얼 충전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 바로 들어오죠. 불이. 양쪽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1열 부분에, 보조석 분해 부분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있습니다. 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최적의 휴식 자세를 적용할 수 있는 원터치 방식입니다. 이렇게 원터치 방식으로 자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전자식 변속 칼럼으로 돼서 이렇게 앞으로 하면 D 드라이브, N, R, 그리고 P 이렇게 주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버튼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관련된 이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원터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번, 2번은 운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구 버튼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오픈하셔서 주유하시면 됩니다. 이제 1열 운전석 시트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버튼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려 볼게요. 이제 이 버튼은, 첫 번째 버튼은 이제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엉덩이 쪽 부분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보실 거예요. 네. 이거를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허벅지 부분, 네, 닿는 부분에 이렇게 펴서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다시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전체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리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낮출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고요. 뒤로 밀게 되면은 시트 포지션이 뒤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등 부분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전체적으로 2열 쪽으로 누우시는 거고요. 네, 앞으로 하시면은 자세가 등을 휘게 이렇게 좀 앞으로 올리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앞에 포지션하고 중간에 이제 시트 움직이는 아래 위 움직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세 번째는 등받이 부분을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 네, 이 버튼이 뭐냐?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조정이 됩니다. 조금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시트 부분하고 이제 핸들 부분이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5번째 이 버튼은 뭐냐? 지금 보시면 척추 쪽 보이시나요? 등받이에. 네. 이 부분이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등 부분에 이제 등받이 부분도 시트를 부풀게 해서 자기 척추에 맞게끔, 등에 맞게끔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버튼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사이드 밀러 버튼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밀러라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문 열렸다 닫았다 하는 버튼이고요. 네, 이 버튼이 뭐냐면 이제 전자식 차일드 락인데 이제 2열 이쪽에서 문을 못 열게끔 어린아이나 뭐 반려견 등 이제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장난을 치다가 창문이 열리거나 도어가 안 열리게끔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들어온 상태고 안 들어온 상태고 좀 다릅니다. 어린아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뒷좌석에서 창문이라든지 문을 제어할 수 있게끔 못 열게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보시면 되고요. 이 버튼 4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전조등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3이 이제 제일 낮은 거고요. 1이나 0으로 가시면은 전조등이 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차체 제어 시스템인데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데 버튼이 누른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은 눈이 많이 오시는 데나 이제 아니면은 뭐 진흙 같은 데 빠졌을 때 사용하게 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은 뭐 이제 제가 있는 몸 쪽으로 당기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누르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밟은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게 됩니다. 운전 핸들 밑에 왼쪽 부분에 이제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이쪽 이 버튼은 이제 말 그대로 핸들 위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거나 아래 낮추거나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네, 여기 버튼이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도 버튼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들은 하나씩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요 메모지 같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에 이제 동서남북 그리고 현 주행 거리, 시간 연비, 네, 이렇게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돌려주시면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지 주유 후 누적 시간, 네, 누적 정보, 주유 정보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뭐냐, 나와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입니다. 이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버튼을 누르고 이제 리밋을 걸게 되면 속도를 플러스로 올리거나 마이너스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키로수는 1km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1km 단위로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향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향 보조 장치 버튼인데 요걸 버튼을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회색으로 꺼지게 되고요. 네. 다시 또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주황불로 해서 이렇게 온이 됩니다. 이 버튼은 뭐냐, 이제 60km 이내로 달렸을 때 내 차선에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거고요. 차선 거리를 유지해 주는 거고요. 차선 이탈을 했을 때 핸들이 떨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셨을 때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가 있고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화면에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제 차 간격으로 해서 간격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옵니다. 보통은 2단계 내지 3단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서 플러스로 길게 올리시게 되면은 10km 단위로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로 좀 길게 누르시게 되면은 10km 단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번씩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왼쪽은 그 전조등이라든지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좌측으로, 자, 우측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썬라이트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종류가 있고요. 라이트 모드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오토로 많이들 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토 모드로 많이 방향을 놓겠죠. 그래서 오토 모드로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제 장치는 와이퍼 역할을 합니다. 이 버튼을 돌리시게 되면은 앞유리 와이퍼 모드가 이제 로우인지 오프인지 하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그냥 이제 오프로 해놓고 뒷유리 와이퍼예요. 뒷유리 와이퍼. 뒷유리가 움직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오프로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차 있는 쪽으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뒷유리 이제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은 앞유리 쪽에 이제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쪽 버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유리 부분의 속도입니다. 보통은 오토로 해놓겠죠. 근데 오토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는 기어가 이제 핸들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칼럼식 이제 기어라서 작동이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P 버튼이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M 버튼과 앞으로 한 번 더 가면 D나 N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시동을 지금 안 걸은 상태에서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게 작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시동을 키거나 아니면 시동을 끌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이 있어요. 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오토 홀드 버튼은 뭐냐면 이제 차량이 시동이 이제 켜 있는 상태에서 D드라이브에서 차량이 정차됐을 때 그 기어 변속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멈춰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네. 이제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 모드가 나오고요. 에코 모드부터 해서 노멀, 스포츠,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로 해서 즐겨찾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버튼을 볼게요. 이제 이 버튼은 뭐냐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화면상에 A라는 표시가 지금 보이시죠? 네, 이게 켜 있는 상태고요. 네, 이게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켜져 있는 상태는 뭐냐면 오토 앤 스탑 앤 고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국도에서 신호가 걸렸을 시 정차 시에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게 되면서 그리고 다시 출발했을 때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부분도 여름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이제 시동이 꺼지면서 에어컨 자체가 좀 꺼지는 느낌처럼 엔진 시동이 꺼지면서 자체적으로 에어컨도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원함을 좀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여름에는 사용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겨울에는 좀 유용한데요, 여름에는 되도록 사용을 안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 옆에 있는 버튼은 경사로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주로 사용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앞부분에 이제 버튼, 초록색 버튼이 나오면서 켜짐, 꺼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제 겨울에 산간 지역이나 눈 오는 날 아니면은 비 오는 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바로 있는 버튼은 어라운드 뷰 버튼입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앞에 화면에,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360도 촬영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뒤에 어린 아이라든지 동물이 있을 경우에 체크를 하고 차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차 파킹 브레이크 P 버튼인데, 이 버튼은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위에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고요, 이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에 제가 앉아보는데요, 2열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운전석 부분 시트 쪽과 보조석 시트 쪽에 보시면은 뒤에 2열에서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 앞뒤로, 등받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C타입 보시면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도 섬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바람 나오는 송풍구는 밑으로 내리시면 차단이 되시고요, 올리시면은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버튼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딱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 넣을 수 있는 컵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네, 열선 시트도 버튼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는 수동입니다. 네, 수동으로 올려서 안쪽에서 이렇게 걸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뺄 때도 수동으로 작동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되어 있고요. 가운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음료수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산타페 차량은 2열 부분이 이제 3열로 들어가시려면은 버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위에 헤드레스트 부분 쪽에 있는 버튼과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 엉덩이 밑에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누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앞으로 제껴집니다.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 3열로 타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좁아요. 이제 나이 드신 뭐 어머님, 뭐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은 좀 타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도 조금 탑승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공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밀 때는 민 상태에서 미시면 되고요. 등받이가 접혀 있는 상태에서는 레바를 위로 당기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앞으로 좀 왔다 싶으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이 레바가 쇠 뭉치가 있습니다. 이걸 잡아 당긴 상태에서 뒤로 미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승이다 보니까 2열을 전부 다 접어서 한번 폴딩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다 밀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폴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앞으로 다 민 상태에서 트렁크 쪽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쪽 버튼이 있죠. 2열 왼쪽, 2열 오른쪽입니다. 자, 우선 2열 오른쪽 버튼부터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접혀 있는 상태고요. 다시 2열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떠신가요? 꽤 넓죠?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차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실으실 때 자전거도 충분히 한 2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3열은 수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 안전벨트 같은 버튼 여기 줄이 있는데 이걸 잡아서 몸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네, 당겨 주시면 되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몸쪽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 지금 상태는 3열이 이렇게 탑승할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7인승이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1열이 2명, 2열이 3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3열 쪽이 2명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3열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보시면은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에어컨 나오는 송풍구가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편의성을 좀 더 보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컵 놓는 곳도 2곳이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렇게 음료대를 놓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 보시면 220V 꽂을 수 있는 컨센트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C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풍량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위쪽에도 에어컨이 나오는 쪽이 있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3열을 올려보니 시트 공간 자체가 뒤에 트렁크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상당히 좁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 팔 너비에 한 팔꿈치부터 주먹 정도 줬을 때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한 가운데 기준으로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정도 되고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그만큼 공간이 좀 아무래도 좀 더 협소하죠. 네, 그래서 3열이 지금 펴져 있는 상태에서는 짐을 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상당히 공간이 좁죠. 거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공간 자체가 수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렁크 문을 닫아 버리면 물건을 싣는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3열 같은 경우도 물건을 실으실 때 탑승한 사람이 없다면 다 제껴 놓고, 당겨서 마찬가지로 제껴 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실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동 트렁크가 이제 닫히게 되는 거고요. 닫히고 있을 때 한 번 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멈추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르면 이게 사실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뒤에 벽이 있다. 뒤에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트렁크를 다 열면 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요 정도 올라왔을 때 재빨리 누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멈추죠. 근데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불가능하기보다는 좀 어렵죠. 판단을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ut she went down.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열다. 산타페